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산 공대지 장거리 무기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인기가 높은 산양류를 우유에 조금만 섞고 낸 100% 산양류라고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에 대해 군시설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첫 소식 전합니다. 한밤중 탄도미사일 6발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브리안스크에 있는 군사시설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무기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첫 본토 공습을 단행한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ет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Вот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Шольца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러시아는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 사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바로 발효되고 핵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립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강화에 러시아가 핵 위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천일을 넘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유럽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효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전 천일을 맞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의회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11,000명 수준인 북한군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contingent may grow to 100,000. Putin is focused on winning this war. He will not stop on his own.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갈수록 전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푸틴의 생명줄인 석유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파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y will discuss how we can help Ukraine to prevail. That means more aid, more money, and we have to make available to them, particularly 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come on board.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이유가
북한군의 참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공대지 장거리 무기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 반경이 250km에 달합니다. 미 백악관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 핵교리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유럽에 대한 무책임한 핵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다음 달 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기간 종료와 동시에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전후한 보름간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 공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총파업을 울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노조는 서울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인력이 줄어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험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정부의 임금 인상 기준을 4년 연속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파업 쟁의행위 출정 집회와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일단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준법투쟁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르는 것으로 내일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경기도청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정모 씨 그리고 부인 김희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예산을 쓰거나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1억 600만 원 가량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을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직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개를 동시에 소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서울에서,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수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보태지면 수원에서 받는 재판도 2개로 늘어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수원으로 가며 형사재판 5개를 동시에 소화하려면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12월에도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위해 5차례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데 17일에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송금 재판까지 같은 날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후 5개 재판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총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과 재판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법인카드 의혹 기소 등 연이은 악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재편 등 2심 재판 전략을 놓고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또 한편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도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는 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위한 별도 변호인단에 꼬리자거나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변호인단의 보수 성향이나 선거법 전문의 전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기준이면 김건희 여사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과거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의 궤변과 판박이고 이미 기각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신 대여투쟁의 수위를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피켓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서 인기가 높은 산양유를 우유에 소량 섞고는 100% 산양유라고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검사 성적서를 꾸미고 또 불시 검사에 대비해서 제대로 만든 산양유를 별도로 보관해 놓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산양유 원료 수입업체 창고에 원료가 담긴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선반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고급으로 알려진 산양유 100% 제품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산양유 100%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닙니다. 소하고 산양유하고 섞인 겁니다. 이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산양유보다 상대적으로 싼 우유를 이용했습니다. 원료를 만드는 인도 제조사에 대량의 우유와 소량의 산양유를 섞도록 지시했는데 산양유는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보시면 눈으로 구별이 안 되고요. 입도나 텍스처도 사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산양유 원료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는 다시 비용을 아끼겠다며 가짜 산양유보다도 싼 우유 단백질 제품을 몰래 섞어 완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팔린 제품은 41톤, 모두 18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들은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없는 산양유 가공품을 따로 만들어 업체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양유 100%로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제품 4.4톤을 압수하고 유통 판매된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1명과 30대 1명, 20대 1명 등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지 않아 2시간쯤 뒤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 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차량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작동되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 가운데 40대 1명과 30대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대응을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경찰도 노동부와 함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과 울산지청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 가격이 올랐지만 농림수산품 가격이 더 많이 내리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8월과 9월에 연이어 0.2% 감소하는 등 석 달 연속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가 부친상을 언급하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나빠져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거라며 다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해 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짧은 뉴스 제작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경기 광주시 터널에서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장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25,739건 발생해 피해 아동이 44명 숨졌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 의결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관련 변호사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40분쯤. 경찰은 안방과 작은 방에서 각각 숨져 있던 쌍둥이 자매를 확인했습니다. 40대 친모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집과 30k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두 딸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못 입으니까 불쌍하지. 얘가 또 쌍둥이 일해서 경찰들 다 오고 강력 행사도 오고 또 이제 구급차도 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아동학대 이력이나 생활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좀 상당히 힘들었다. 살인으로 지금 구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영아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인 척하며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갈취하는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14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영국인 항해사라고 소개한 외국인 남성과 SNS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남성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짐을 붙였는데 일본으로 잘못 갔다며 대신 통관비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다른 세관 비용도 내달라는 요구에 A씨는 1억 원을 대출받아 모두 1억 6천만 원을 송금해줬지만 남성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에 이제 휴가차 한국에 놀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my dearest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A씨에게서 돈을 뜯어간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미군이나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국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직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있고 외로움 등 심리적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배송비 등 각종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68회에 걸쳐 1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따른 피해 신고에 집중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내 총책인 40대 러시아인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서 해외에 있는 사기 일당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낮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남은 한 주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영하 1.4도, 춘천 영하 1도, 청주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연설하며 남미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며 남미 국가와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 연설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등의 보급을 확산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기후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폐회로 윤 대통령의 페루와 브라질 순방은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성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탄 행보를 이어간 게 꼽힙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 한일 양자회담까지 개최하며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뒤에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고 방중과 방한 초청을 주고받으며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도 텄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취임 뒤 처음 남미를 찾은 윤 대통령은 페루와 방산 및 핵심 광물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8일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안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아침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7월부터 대출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3분기 이자 수익도 최대인가 했더니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가상금리를 줄인상했습니다. 5대 은행만 놓고 봐도 우대금리 축소까지 포함하면 금리 인상 횟수는 20차례가 넘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여온 겁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늘고 금리까지 고공행진했지만 이자 수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3분기 이자 이익은 14조 6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3천억 원, 지난해보다는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해 초부터 시장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내림폭이 작아 순이자 마진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수익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 차가 줄어서 순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전분기보다 이자이익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 가상금리가 잇따라 올랐지만 이 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전체 이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신규 취급액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존 대출권에는 시장금리 하락세만 반영돼 이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규는 아시다시피 그 가상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 만기는 지담률이 30년 이상이니까 30년 동안 가상금리는 안 바뀌어요. 기준금리 바뀌는 거예요. 다만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거뒀던 만큼 다소 주춤한 3분기 성적표에도 누적 이자 이익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가운데 일을 하는 여성 워킹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 4명 중에 1명이 경력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15세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고용률이 6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2.4%포인트 늘었습니다.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121만 5천 명, 15.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육아나 출산에 대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육아는 여성 경제 활동의 걸림돌입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따로 놓고 보면 23%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많을수록 고용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6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 고용률이 50%대에 불과합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와 결혼, 임신, 출산, 자녀 교육 등 아이와 관련된 이유가 95%를 넘습니다. 일을 해도 육아와 가사 부담은 더 큽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한창 일할 나이인 과장급을 기준으로 남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는 데 비해 여자는 41.4시간을 썼습니다.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3시간으로 전체 근로자보다 4시간 가까이 적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함께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보강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독일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을 오는 27일에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로써 대왕물의 본격 시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첫 시추 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시추공의 그 위치나 그런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금 다 마쳤고요. 다음 주 27일 날 저희 개발 전략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시추 작업을 저희 그 예정한 대로 저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노조가 준법 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시간도 출근 시간대 2.5에서 4.5분, 퇴근 시간대 3에서 6분, 평시 5에서 9분으로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이 주최하는 집회로 인해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주최 측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숭례문과 광화문 등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세종로까지 행진하고 오후 3시 본 집회 이후 4시까지 서울역을 거쳐 남양 교차로까지 다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기존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를 우려해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앞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돼 출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에 주의하라며 서울 시내 1,300여 개 학교와 학부모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스쿨벨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과 문 씨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 씨는 조사에 앞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광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로 열어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20대 남성 승객 A씨가 여객기 오른쪽 출입문 R1 도어 레버를 조작해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0분가량 이륙이 지연되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국인을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붙여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인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를 위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검토 끝에 법무부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대중교통 관련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서비스직인데 여기에 외국인을 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객을 모셔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언어 또 그 탑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기사는 승객들과 접촉이 많고 공익적인 측면도 높은 직종이라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복잡한 서울 지리도 알아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부에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는데 법무부는 조만간 임금과 비자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언을 해줄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3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직전 달보다 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품이 석탄과 석유 제품 중심으로 0.2%가 올랐지만 농림수산품이 8.7%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로 외환 시장이 출렁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관련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10곳에 외환 자금 담당 임원들을 불러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에 파견된 미국의 중동 특사는 휴전 합의가 곧 손에 쥐어질 것 같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가자 지구의 평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동 상황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달 뒤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을 중동 특사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파견해 막바지 휴전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치스타인 특사는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과 나지브 미카티 총리를 잇따라 만나
휴전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사는 대화 뒤에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가 곧 손에 쥐어질 것 같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narrow the gaps through the discussions over the last few weeks, and specifically today we continued to significantly narrow the gaps. 하지만 가자 지구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휴전 중재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카타르는 하마스 지도부가 도하를 떠났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를 방문해 하마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החמאס לא ישלוט בעזה. אנחנו מחסלים א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שלו בצורה מרשימה מאוד. 한편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182.3kg으로 지난 8월 보고서에 나온 비축량보다 17.6kg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상무장관에 일론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추천했던 캔터 피츠제럴드 투자은행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관세 강화를 옹호하는 억만장자로 머스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논란을 빚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 지명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상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관세 강화와 제조, 부흥을 옹호하는 금융자산가로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러트닉은 미국은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t the turn of the century, our economy was rocking. We had no income tax, and all we had was tariffs. And we had so much money. 당초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개 지지해 내홍으로 번졌는데 결국 머스크의 영향력을 입증하게 된 셈입니다. 머스크는 17살 청소년 성매수와 마약 의혹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에 필요한 두뇌와 강철 같은 심지를 갖고 있다며 정의의 망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게이츠 의혹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등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y want a speedy consideration of this nomination, we've got to have as much transparency as we can have.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여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게이츠 지명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게이츠 지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인선 고수는 상원의 눈높이를 낮춰 논란이 되는 다른 인사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명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인준 절차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강원의 고교생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이번 주 고별전을 치릅니다. 양민혁 선수는 다음 달 토트넘 훈련에 조기 합류합니다. 이대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자 양민혁이 오른발로 돌문 구석을 노립니다. 고교생답지 않은 침착한 슈팅에 세리머니까지 점잖습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경기를 결승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양민혁은 10월 활약상을 인정받아 5번째 이달의 영 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최다 수상자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경기, 모든 시간에 출장하면서 강원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일단 이번 시즌 굉장히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독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양민혁은 이번 주 강원 고별전을 마친 뒤 다음 달 토트넘 훈련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한 토트넘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호출한 겁니다. 9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양민혁에게 내년 A매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를 뒤흔든 고교생 공격수의 당찬 도전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프리미어 12에서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한 야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타이완에서 치른 프리미어 12 대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류 감독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것도 또 잃은 것도 많다며 불펜진 등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확인했고 김도현 같은 선수를 발굴한 건 수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선 선발 투수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류 감독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젊은 선수들, 기량 향상, 특히 투수들, 또 김도영 같은 선수 발굴했고요. 좀 잃었다는 거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선발 투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 목적으로 모였다고 판단해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도수치료실과 줄기세포 치료실이라고 적혔지만 실제로는 각각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에 설립했다가 지난해 9월 동래구로 자리를 옮긴 의료기관입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하면서 진료 기록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무좀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750여 명이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 64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마치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따로 이 청구권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모으는 브로커와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손해사정사가 상주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고 조직폭력배에 적용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처음 의료기관에도 적용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경찰은 의사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환자, 허위 처방전으로 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며 외국인 선수들을 입국하게 한 뒤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현역 마라톤 선수까지 가담해 대회 초청장을 허위로 꾸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그물을 정리하고 수확한 가리비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 양식장에서 일하면 편하고 임금도 많다는 홍보 영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는 알고 보니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며 비자를 받았는데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겁니다. 대회엔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엔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게 하고 입국시킨 뒤 이곳에 취업시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현역 마라톤 선수와 50대 전직 코치 등입니다. 위조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인장으로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케냐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도왔습니다. 마라톤 대회 페이스메이커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한 케냐 마라톤 선수만 7명. 일당은 입국과 취업 대가로 케냐 선수들 임금에서 3,4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창원 해양경찰서는 일단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레틀경이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내한 공연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조성진과 함께 어제 서울 롯데 콘서트홀 리허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 만에 내한 공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성진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연주할 브람스 곡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곡이지만 지휘자를 비롯해 오케스트라 역할이 중요해 힘든 줄 몰랐다며 이번 협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전편 못지않은 흥행을 자신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자리아는 미국 LA에서 개최한 쇼케이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대담하고 놀라운 반전이 곳곳에 있다며 시즌1 못지않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즌2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정말 흥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가운데 철거업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철거 일감도 늘었지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새로 등록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1년 전보다 64% 넘게 증가하는 등 철거업계 내부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 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철거 현장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자영업의 실태를 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어제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서울 기온은 2.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이지만 시기상 11월 하순인 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주 영하 1.4도, 안동 영하 0.7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춥고요.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며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는 밤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